우리 현대사를 바라볼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올해로 35주년이 되는데요. 11.6 사건 당시의 배경, 박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재 정치에 미친 영향까지 집중 토론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영일 전 의원, 미래정책연구소 박범진 이사장, 민병욱 전 간행물윤리위원장, 김도종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최근에 박정희 시대 토론회를 열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발제문을 보니까 우리 김도종 교수께서 하신 것 같은데, 박정희 대통령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밀랑 쿤테라의 그 유명한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좀 패러디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음으로 양으로 또는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한테 그렇죠.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제 며칠 뒤면 11.6 아닙니까? 35주년이나 됐는데도 아직까지 뭐랄까요, 박정희의 그림자 아직도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4개의 주제로 한번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실까요? 네. 뭐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그날 궁정동에서 김재규가 총을 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의원님. 글쎄, 그런 진짜 역사에 가정법이 없는데, 네. 그걸 가정에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뭐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 유신체제에서 보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의 퇴임 방식이 그때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퇴임 언제 방식이, 퇴임할지가 유신체제에서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 그 사건이 나무로 해서 네. 그 유신체제의 종언을 고했다는 점에서는 봉정동 사건이 우발적이냐 필연이냐는 별개 문제고, 네. 일단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 퇴임 방식이 정해지지 않는 대통령이 퇴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저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혁명가적 최후를 맞이했다. 혁명가적 최후를 맞이한 거다. 혁명가다운 네. 최후를 맞이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네요. 네. 우리 민 위원장님은 당시 저는 사회부 기자였어요. 사회부 기자였나요? 기억이 생생하시겠네요. 네. 저는 또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네. 어차피 그분은 퇴임하셔야 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아. 우선 기본적으로 그분께서는 선거를 사실상 그 민심에 의해서 국가 지도부가 결정되는 선거를 유명무실화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 야당이 득표율로 1.1%를 이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흥분해가지고 뭐 기억나시겠지만 YH 사건이니, 네. 거기다 이제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이니, 네.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났고, 네. 그다음 이제 부마 사태, 부가세에 대한 항의가 네. 심각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저는 그런 총선이 네. 울리지 않았어도 네. 박정희 대통령은 퇴임의 길로 접어들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 모순이 극대화된 시점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당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죠.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11.6 사건을 국민들한테 브리핑하는 모습 저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경호실장과 김재규 전 정보부장 간의 업무에 관한 심한 이견 충돌로 사전에 계획한 대로 박 대통령과 차 실장을 시해키로 결심하고 소지하였던 권총으로 차지철 경호실장을 향하여 욕설을 퍼부으면서 일발을 발사하고 다시 일발을 대통령께 향하여 발사하고 나서 또다시 양인을 향하여 각각 2발씩 발사하였다. 네, 지금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은 업무에 관한 의견 충돌이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만 표현을 했는데, 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실제로 많지 않았습니까? 특히 부마 사태를 어떻게 진압할지를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차지철 경호실장과의 의견 충돌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당시 상황은 어떻게 좀 기억하십니까? 글쎄, 나는 그 두 분 사이에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네. 발표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 네. 네, 그렇지만은 사실 그 유신 시대 때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언론 자유 네.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타의로 신문선을 떠나가지고 제가 기업에 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제가 유신 시대 말기를 보면서 네. 이 체제는 퇴로가 없는 체제가 아닌가. 네. 그렇지만은 어떤 그런 그 유신 체제와 같은 체제는 영속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의 저항이 계속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어느 세력인가가 나서서 이 체제를 끝내지 않을까. 저는 네. 속으로 아마 군이 그런 세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의외로 네. 홍정동 같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네.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권력 갈등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모순이 중첩돼서 증폭되는 측면도 있었을 텐데 당시 김재규는 뭐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지 저희들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성격은 절대로 물러설 줄 모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비교해보면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만둘 때 그만둘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절대로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을 해냅니다. 본인은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원천을 두드린 겁니다. 네. 자, 김 교수님, 지금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좀 비교를 했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런 표현도 쓰고, 절대로 물러서는 분이 아니다. 자기가 잘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신 체제를 어느 정도 다 마무리하고 뭐 물러난다든지 이럴 징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봐야겠죠. 권위주의 체제 장기 집권, 네. 그래서 이제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인데 네. 스스로 물러나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독재자죠. 네. 독재자의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독재자의 사례는 없고, 네. 이 김재규 당시 그 중앙정보부장은 뭐 박 대통령하고 대구사범서부터 같이 쭉 생활을 네. 했고, 네. 권력 핵심부에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네. 뭐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판단이 다른 사람보다는 정확하리라고 네. 보는 거고요. 근데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민심은 이반이 됐고 네. 김영삼 씨를 제명하고, 네. 지금으로 본 당 대표로 하는 강성 야당이 등장을 하고 네. 거기다가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까지 일어났다 하면은 이제 네. 위기가 되는 거죠. 위기 네. 초반에는 당연히 그 대처를 놓고 강경파하고 온건파하고 나눠지는데 네. 이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 강경파가 초기에는 이 주도권을 네. 잡습니다. 네. 그러다가 위기가 지속되면 온건파가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전환이 있기 전에 네. 온건파라고 말할 수 있는 김재규 정보부장이 먼저 네. 거사라 그럴까? 네. 일을 그러니까 어쨌든 김재규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눈밖에 나 있었던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같이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김재규가 뭐 총을 쏠 일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차지철을 챙기고 자기의 권위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총을 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김재규는 그렇게 그 당시 아마 저희들이 정확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만은 네. 이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하는 국내외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해외 언론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네. 국내에서는 그때 국민적 저항이 네. 도처에서 폭발하는 네. 바로 그때 시점인데 그런 내외 정세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중앙정보부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바로 그걸 자기가 평가한 후에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날 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제거하고 네. 그 다음 수순은 네.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호응할 것이다. 네. 아마 그런 걸 계산을 해가지고 네. 일단 일을 저질렀는데 네. 자기가 예상했던 호응이
자기가 기대했던 뭐 미국이나 해외나 군부나 네. 내각이나 아무도 지지가 없어가지고 네. 결국은 자기가 저질렀던 일에 대한 수습을 네. 못한 가운데 전두환 정권에 네. 대포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엄청난 지지가 자기한테 모을 거로 생각됐는데 스스로는 순간적으로 그런 어떤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예상했던 그때 국방부로 도망갔지만 국방부에서도 네. 미 대사관에서도 네. 사회 어느 부분에서도 김재규의 거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일 저질러 놓고 네. 결국은 박정희 비판하는 세력들에게 좋은 일만 해놓고 네. 자기는 아무 결실이 없이 네.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것이 나는 그 김재규의 아닌가. 운명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왜 그런 김재규는 박정희를 쏜 다음에 그런 지지를 기대했는데 기대를 얻지 못했을지. 역시 뭐 박정희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과라든지 평가 이런 거하고 맞물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것과 관련된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